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비디오를 되감은 듯한 시간을 그저 소화해 나갈 뿐인 하루하루. 잠들고 싶지 않다. 자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인간이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전부 내 탓이다.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승강장에 떨어질까? 그럼 내일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려나? 엄마, 만약에 말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지금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주한 사람 한 명의 마음조차 바꿀 수 없는, 이토록 보잘것없고 장점 하나 없는 인간이 바로 나예요. 하지만 이런 나라도 한 가지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 46분에 출발하는 전철을 탄다. 8시 35분 회사에 도착.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켠다.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시간.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상사가 불러서 해방된 것은 12시 15분. 걸어서 3분 거리에 값싼 라면집에 줄 서기 15분. 주문한 음식 나오기까지 3분. 뜨거운 김이 나는 라면을 윗속으로 집어넣는데 5분. 바로 일어나 사무실 옆 좁은 흡연실에서 캔커피를 한 손에 든 채 담배를 피운다. 최근 반년 동안 담배향은 2배로 늘었다. 이때가 되어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돌린다. 12시 58분 제자리로 돌아간다. 13시 27분 오늘만 3번째인 상사의 호통. 19시 35분 드디어 상사가 퇴근했다. 21시 15분 마침내 퇴근. 22시 54분 귀가. 25시 취침. 이하 매일 반복.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비디오를 되감은 듯한 시간을 그저 소화해 나갈 뿐인 하루하루. 녹초가 되어 간신히 집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뒤엔 또 회사로 가는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한다. 퇴근길 문득 옆 남자를 보았다. 그는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허한 눈동자 안쪽에는 희미한 빛마저 보이지 않는다. 몇십 년쯤 뒤에 나도 저런 모습일까? 후줄근한 양복을 입고 좀처럼 만족하기 어려운 액수의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편도 2시간 가까운 거리를 지옥철에 실려가야 하는 것일까? 한숨을 푹 쉬는 순간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망할 상사. 몰랐던 걸로 하자. 끈질기게 울리는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는다. 이제 됐다. 모든 것이 귀찮다. 잠들고 싶지 않다. 자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도 자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여기서 자버릴까? 그렇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멍해지며 기분이 좋다. 소란스럽던 승강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조용해졌다. 이대로 이토록 마음 편한 상태로 정신을 잃으면 승강장에 떨어질까? 그럼 내일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려나? 떨어진다. 그렇게 각오한 순간 내 몸은 엄청난 힘에 이끌려 승강장 위로 휙 되돌아왔다. 야, 오랜만이다. 나야, 야마모토. 주인공 아오야마는 야마모토를 만난 뒤로 삶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아오야마의 선배가 아오야마의 실적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순진한 주인공 아오야마는 자신의 잘못이 절대 아님에도, 자신이 선배의 농간에 의해 실적을 빼앗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줄곧 선배의 기분을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하고, 지금까지 선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서글퍼서 입을 열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가?
역시 전부 내 잘못인가? 이가라시 선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은 나잖아. 나는 남이 울화가 치밀 만한 짓밖에 못한다. 역시 나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일요일, 아오야마는 쉬는 날임에도 회사에 나가 회사 옥상으로 향합니다. 옥상 자물쇠를 부술 망치를 들고서 말이죠. 나는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인간이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전부 내 탓이다. 그런 내가 너무 싫고 또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윽고 아오야마는 옥상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미스테리한 친구 야마모토가 나타납니다. 저기 말이야 아오야마, 인생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생각해? 사회를 위해? 땡. 자기 자신을 위해? 절반은 맞았네. 나머지 절반은 너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내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고 있잖아. 한 번이라도 남겨진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구해주지 못했을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말을 들은 아오야마는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죠. 잘 지내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뭐 그냥 그럭저럭 이라고 답한 아오야마. 그리고 그런 아오야마에게 건넨 아버지의 한마디. 넌 아직 젊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돼. 그리고 이어진 어머니와의 통화. 엄마, 만약에 말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뭐 어떠니? 망설임도 당혹감도 없는 어머니의 대답. 아니 잠깐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마. 그게 뭐 별일이라고? 보통은 말리지 않나? 그야 네 인생인걸.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잖니.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아오야마. 인생이란 말이지 사람만 있으면 의외로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거든. 전화를 끊은 아오야마는 휴대전화를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못난 아들이라 미안. 바보 같은 생각만 하는 아들이라 미안.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이 생각이 이르자 아오야마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 다짜고짜 상사에게 휴가를 낸다고 연락한 후 야마모토를 불러낸 아오야마. 저기 불러내놓고 미안한데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무슨 일이야? 대단한 일은 아닌데 지금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사직서를 던지러 회사를 찾은 아오야마. 당연하게도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너 같은 놈이 사회를 알아? 어차피 너 같은 놈은 그렇게 평생 패배자로 사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회사 그만두고 간단히 다음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냐?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하지만 아오야마는 여느 때와 같은 상사의 독설에도 굴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간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간단하면 안 되죠. 전 이 회사를 너무 간단히 골랐어요. 시간에 쫓겼고 받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취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전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내 인생 마지막 시점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길을 꼭 찾아낼 겁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는커녕 이 회사 하나, 이 부서 하나, 마주한 사람 한 명의 마음조차 바꿀 수 없는 이토록 보잘것없고 장점 하나 없는 인간이 바로 나예요. 하지만 이런 나라도 한 가지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아오야마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 빠진 사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 그리고 가슴속에 무언가를 느낀 사람, 갖가지 시선과 표정 속에서 아오야마는 미소를 지으며 야마모토가 기다리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도착하니 아오야마의 인생을 구해준 야마모토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 장의 메모만 남긴 채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오늘은 힘차게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줄 책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이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의 주인공 아오야마가 취직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겪는 일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회생활인데 또 멘탈이 그렇게 약하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랬던 그가 6개월 만에 승강장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아오야마와 동일한 생각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2011년 사회 초년생 시절이었는데 평일과 주말 없이 야근에 시달리다가 12시에 퇴근한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전 현관문 손잡이를 열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오야마처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들어가서 자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아오야마의 생각 정말 100%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5층 아파트 복도에서 창 너머로 아래를 바라보며 뛰어내릴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다 끝날까? 난 애초에 사회 부적격자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각자 맡은 몫을 해내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오야마는 야마모토라는 친구가 나타나 구해주었지만 전 제가 없어지고 슬퍼할 가족들 생각에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티고 버텨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용케 살아오고 있네요. 책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제가 2011년에 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때 이 책을 접했다면 28이라는 나이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일찌감치 시도하고 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과거의 저에게 이 책을 보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저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라도 꼭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아오야마의 더 깊은 스토리와 미스테리한 친구 야마모토의 숨겨진 사연, 그리고 야마모토가 마지막에 남긴 메모 내용과 아오야마의 퇴사 후 이야기 등 이 책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때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위로하며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규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